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오클라호마주는 거의 모든 상태에서 심장박동 감지가 가능한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지난 월요일 하원 법안 2441호에 서명했는데 법안은 산모에게 생명의 지장이 있는 의료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모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될 때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강간이나 근친상간도 예외로 하지 않는다고 기독교 언론이 전했습니다. 영국은 낙태를 허용한 53년 동안 9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제 4월 27일은 영국에서 낙태법이 시행된 지 5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 967만 5,153명의 태아가 낙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3분마다 1명 이상이 생명을 잃은 것이며 매시간 25명이 죽어간 수치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전역에서 DIY 가정 낙태를 허용하는 정책 변화에 따라 영국 전역의 낙태 수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두 소녀가 15년 후 리버티 신학대학에서 만났습니다. 리버티 신학대학에서 15년 만에 만난 두 대학생은 2학년인 엘리 콜과 신입생인 루비 웨르즈 비키로 이들은 학교 버스를 타고 교실로 향하던 중 근처의 빈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두 소녀 모두 중국의 지난 보육원에서 같이 지낸 후 일주일 사이에 입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소녀는 자신들이 중국을 건너 미국의 각기 다른 가정으로 입양돼 같은 학교에 와서 만나기까지 그 수많은 과정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CBN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성소수자 권리학대 법안 일명 평등법이 지난 2월 25일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계속해서 HR5 법안을 두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성명과 기도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R5 법안은 반생명, 반신앙, 반가족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평등법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가장한 역차별을 주장하는 법안이며 이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역차별을 받게 되는 법안입니다. 이 내용을 공유하는 한 목회자는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미국 전체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지고 자라는 아이들도 무서운 성적 혼란 가운데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며 교회와 크리스천들도 어려운 일들에 많이 직면하게 된다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꼭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밤 취임 후 처음으로 상하원 의회 연설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밤 의회 연설에서 3, 4세 아동 전면 무상 유치원 보육 정책을 포함한 미국 가족 계획을 홍보할 전망입니다. 이번 미국 가족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2조 3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미국 일자리 계획 다음으로 발표되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아동 보육과 컬리지 교육 등 분야에 총 1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패키지를 통해 약 500만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세청 예산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IRS에 향후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추가 권한을 주자고 제안할 방침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백신을 완전 접종한 경우 야외 소규모 모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CDC의 새로운 권고안을 인용하면서 백신을 맞으면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더 많은 일을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며 백신을 더 많이 맞을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특히 연령대가 낮거나 백신 접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CDC 새 지침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또 다른 좋은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법 시행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올 10월에서 2년 더 연장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신분증 위조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리얼 아이디법 전면 시행일을 오는 10월 1일에서 2023년 5월 3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얼 아이디를 아직 받지 못한 일리노이 주민들은 적어도 2년 동안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제시 화이트 공무장관은 공항이 향후 2년 동안 현재 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계속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한을 연장한 국토안보부를 칭찬했습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7살 제슬린 애덤스의 사망과 관련해 지난 주말 한 명을 기소한 이후 두 번째 남성이 어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1살 데몬 가우디는 어제 저녁 시카고의 호만스퀘어 지역에서 1급 살인과 1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가우디는 지난 월요일 저녁 두 번째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2,556건의 신규 확진 사례와 23건의 추가 사망을 보고했으며 8만 1,000건 이상의 백신 예방접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32만 5,726명, 누적 사망자 24,17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 양성률은 계속해서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계속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 가을 봉쇄 여부를 두고 토론하던 중 코로나19 때문에 봉쇄하느니 시신 수천 구가 쌓이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해당 보도를 완전 헛소리라고 부정했고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도 현장에 있었는데 못 들은 이야기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끈질긴 추적으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총리 관저를 수리하면서 수리비를 지나치게 내는 등 말썽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인도의 코로나19 실제 누적 감염자 수가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무려 5억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현재 약 1,760만 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자 수가 이보다 30배나 더 많은 5억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역임한 정진석 추기경이 현지 시간 27일 오후 10시 15분 노환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향년 90세로 선정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병실을 찾아온 다른 추기경과 주교들, 의료진, 사제들, 비서 수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흐린 쌀쌀한 날씨 보이겠고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7도.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